자, 저번 시간에 맨 처음에 배운 게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은 y절편까지 기울기 알고 y절편 알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배웠고, 두 번째 한 점을 알고 기울기를 알려주면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리고 이거 반드시 외우라 그랬어요. 이거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알았죠? 세 번째, 두 점을 알려주면 기울기를 구할 수 있으니까 y-y1은 x2에서 x1 빼고, 이게 x의 차이값이죠. 델타 x, x의 변화량이라고 불러요. y2에서 y1 뺀 거. 그 다음에 이거 그대로 쓰면 되죠. x-x1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까지는 암기 안 해도 되지만 알면 더 좋죠. x절편을 알면 x절편 x 밑에, y절편을 알면 y 밑에 쓰고 항상 1이 되게 쓰면 x절편과 y절편을 아는 방정식이라고 했어요. 그죠? 두 번째, 이제 저번 시간에 배운 복습을 합시다. 요게 이제 하나의 직선에 대한 거면 이제 두 개의 직선에 대한 게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원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배우는 건데, 그래서 위치 관계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 기억나? 위치 관계 무슨 뜻이야? 직선의 길이. 어? 직선의 길이. 평행. 맞나 안 맞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위치 관계라고 하면 이게 만나는지 안 맞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맞나요? 그러니까 만나는 것도 있고 안 만나는 것도 있어. 그러면 두 직선이 만나기도 하고 안 만나기도 하는데, 그럼 만난다 안 만난다 위치 관계를 어떻게 수학적으로 나타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여기서부터 몇 개라 그랬어? 직선이 두 개. 두 개. 그러니까 두 개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죠. 근데 이 방식 쓰지 말고 ax 뭐 이렇게 일반형 쓰지 말고 일차함수형으로 그냥 써봅시다. 그래서 하나가 이렇게 생겼으면 또 다른 하나는 달라야 되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좀 다르게 표기해요. 그럼 이제 두 개가 있는 거죠, 그죠? 1번과 2번이라는 직선이 있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표로 이렇게 해줬죠. 어떻게 보면 이제 만난다 안 만난다 이게 나눠야 되는데, 만난다가 있고 안 만난다가 있어요. 근데 이 만난다가 두 개로 나뉘어. 어떻게 나뉘어요? 한 점에서 만나는 거와 두 점에서 만나는 거는 사실은 두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면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나는 거라 그랬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점이라고 합시다. 안 만나는 건 아예 안 만나는 거죠. 그죠? 한 점에서 만나는 거의 조건이 어떻게 돼? 이제 우리 이걸 위치 관계라고 하고, 위치 관계에서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뭐가 어떻다 그랬어요? 어떤 경우에 한 점에서 만나? 이걸 여러분이 머릿속에 별거 아닌데 정리를 잘 해놔야지 문제 푸는데 쉬워요. 알겠어요?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x는요. 기울기가 다르다. 다르다예요. 기울기가 다르면 반드시 한 점에서 만나게 돼 있어요. 알겠어요? 어렵지 않죠? 이거 정리할 수 있어요. 여러 점에서 만나거나 안 만나는 건 기울기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한 점에서 만나는 게 사실 이거 다르다. 되게 중요하죠, 그죠? 그리고 이것도 이 중에 아주 특이한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수직으로 만나는 경우예요. 그쵸? 수직으로 만나는 건 여러분 듣고 있어? 네. 수직으로 만나는 건 두 기울기의 곱이 어떻다? 마이너스 -1이면 둘이 사실은 같으면 곱해서 -1이 될 수 없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는 기울기가 다르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곱했을 때 -1이 되면 수직이에요. 이게 엄청 중요하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자, 여러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일치한다 그랬어요. 이걸 굳이 따지면 일치한다라고 했고, 안 만나는 직선을 뭐라 그래? 안 만나는 두 직선을 뭐라 그래요? 평행. 평행하다 그러죠? 선생님 지금 되게 어려운 거 물어보고 있어요? 네.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요? 되게 어려워요? 미안하네. 어려운 거 쉽다고 생각했으니까. 일치하는 건 뭐까지 똑같은 거야? 기울기. y절편. 기울기는 일단 같은 거고,
보면서 좀 잘 얘기해봐. 조금만 더. y절편까지 같으면 일치. 일치하는 거고 y절편이 다르면 평행. 평행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여러분이 사실은 문제가 이 표에서 다 나온다고. 응? 이 표에서 다 나오게 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를 더 갔어요. 자, 여기까지가 하면 두 직선의 위치 관계고 우리는 두 직선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여기서 이제 설명 안 하긴 했는데 합시다 다시. 자, 두 직선이 있는데 하나는 요번엔 일반형으로 좀 쓸게요. 요렇게 있고 얘랑 다른 직선이 있어서 얘랑 다른 직선은 그냥 좀 다르다 해서 프라임으로 붙여서 요렇게 씁시다. 그쵸? 두 개의 직선이 기울기가 같지 않아요. 기울기가 같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 평행. 에이 다 잠깐 일치. 기울기가 다르면 점. 반드시 한 점에서 만난다고. 그지? 그럼 얘는 한 점의 교점을 갖는 거야. 이 교점을 찾아도 돼요. 쉬우니까. 원의 방정식은 찾기가 좀 어려워. 직선은 찾기가 쉬워요. 쉬울 거예요. 중학교 과정만 조금 착실히 했으면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교점 찾는 건 어렵지 않지만 나는 그 교점을 찾지 않고도 교점이 이렇게 있을 때 이 교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들을 이런 모든 직선들을 구해낼 수 있다고. 그걸 어떻게 구하냐면 바로 두 개를 K로 곱해서 연결하면 돼요. 이렇게. 사실 여기도 더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별로 안 들을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만 설명합시다. 간략하게. 알았죠? 이렇게 한쪽에 선생님 이쪽에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데나 해도 돼요. 알았어요? 아무 쪽이나 한쪽에 K배를 하고 원래는 사실은 두 쪽 다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의미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한쪽만 하면 되고 이 K에 의해서 기울기가 결정되는 거야. 이런 여러 가지 직선들은 K 값에 따라서 이게 바뀌게 돼요. 그렇지만 이 직선은 반드시 어디를 지난다? 교점을 지난다. 교점을 지난다. 교점을 구하지 않아도 반드시 교점을 지나요. 아주 특이한 형태예요. 알겠어요? 자, 이렇게까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했냐면 자, 우리 두 직선 배웠잖아. 한 직선도 했잖아. 그럼 이제 점과 직선 해보자. 굉장히 중요하죠. 점과 직선. 아셨어요? 점과 직선이 되게 중요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점이 이렇게 있고 여기 P, Q라는 점이 있고 여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일 때 자, 반드시 점과 직선에 따라서 할 때는 여기가 0인 일반형으로 써야 돼요. 1차 함수로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y는 mx 더하기 n 이렇게 나와 있는 식은 어떻게 써야 되냐면 넘겨. 이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얼마로 만들어야 돼? 0으로 만들어서 요 직선과 요 점 사이에 거리, 수직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엄청 중요해요. 선생님이 세 가지 중요한 거 얘기했어. 첫 번째가 예고, 기울기와 한 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그 다음에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날 때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다. 원의 방정식에서 엄청 많이 나오는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 거리는 어떻게 구해지냐면 요거 그냥 암기하셔야 돼요. 뭐 유도하는 것도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해줬는데 유도한다고 문제를 푸는 건 아니라서 알았죠? x 앞에 있는 값, 요 개수를 제곱해서 더하고 y 앞에 있는 값 개수를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고 그 다음에 절대값에 요 점의 값을 요 함수에다 대입하시는 거예요. AP 더하기 BQ 더하기 C 이렇게. 알았어요? 요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예요. 이게 세 번째로 중요한 식이에요. 요 세 가지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쓰여야 돼. 수능에서도 나오는 계속적으로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아셨죠? 자, 오늘 지금 하고 싶은 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세 점이 주어져 있어. 일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이 주어져 있어요.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0,0이고 하나가 a, b고 하나가 c, D라고 합시다. 이렇게 세 점이 있어요. 이 세 점은 어떤 애가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어요? C 컴마 D 아 그래요? 이게 제일 중요한 점은 엄마요. 그렇죠. 0,0이 반드시 원점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아셨죠? 세 점이 주어져 있으니까 뭐를 그릴 수 있냐면 삼각형. 그렇죠. 여기에 점 하나, 여기 점 하나, 여기 점 하나 있다고 치면 뭐 여기 a, b, 여기가 c, d, 여기가 0,0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이 그려져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어떻게 생겼든 간에. 어떻게 구하냐면 아무 점이나 잡아서 여기에 거리 구할 수 있죠. 루트 씌워서 c제곱 더하기 d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 이건 원점을 지나기 때문에 c분의 d. 요게 c고 요게 d니까 c분의 d가 기울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직선 구해. 그 다음에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높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하면 삼각형의 넓이가 나오죠. 그걸 다 정리하면 아주 간단하게 어떻게 나오냐면 잘 봐.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들어가겠지, 그지? 그 다음에 요 좌표가 x랑 y랑 곱하는 거예요. AD 마이너스 하나는 빼는 거야. BC 이렇게. 아시겠어요?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잘 나와요. 예를 들어서 0,0하고 해볼까? 1,3하고 마이너스 2,5라는 점이 있어. 선생님이 막 잡았어. 이 세 점이 이루는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다? 2분의 1하고 1은 누구랑 곱해? D요. 5랑 곱해요. 그래서 5. 그 다음에 빼기 3은 누구랑 곱해? 마이너스 2랑 곱해요. 그 다음에 이 값을 절대값을 씌우면 돼요. 알겠어요? 그럼 얘가 얼마야? 얘는 5고 얘는 6이니까 11이죠? 맞아요? 요거 마이너스 6인데 여기 플러스 되잖아. 그치? 5 더하기 6이니까 얼마야? 11이죠? 선생님 잘못 계산했어? 왜 다들 표정이 뭐 모른다라는 식으로. 자, 그래서 이게 2분의 11이 나와요. 꼭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 넓이를 구하는 방법에 한 가지 문제가 있어. 선생님이 맨 처음에 얘기한 거야. 반드시 점에 누가 포함되어야 돼? 원점. 원점이 포함되어야 돼. 원점이 포함 안 되면 이 넓이를 구할 수가 없어요. 알겠어요? 일단은. 자,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넓이를 구하는 방법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해요. EF라고 합시다. 이렇게 세 점이 있어. 어떻게 구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가능하면 선생님 방법대로 해줘요. 알겠어요? 괜찮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1,2가 있고 뭐 여기 뭐 5, 마이너스 1이 있고 여기 직선의 방정식 있고 이게 안 되겠지? 좀 안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할까? 1,2, 5,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 됐어요? 또 이 보통 다른 학원이나 이렇게 가면 신발끈 공식이라고 가르쳐 주는데 선생님은 사실 그거 별로 안 좋아하고 선생님 방식은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 세 점이 나왔을 때 원의 넓이를 구하려면 반드시 한 점은 무슨 점이어야 한다? 원점. 이 세 점 중에 한 점을 원점으로 바꾸세요. 어떻게 바꾸는 거냐면 이런 얘기야. 여기가 1,2가 있고 5, 마이너스 1 있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있어. 그지?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나 요거를 이렇게 이동시켜서 요 삼각형의 넓이나 어떻게 써? 평행하게 이동하면 같죠? 그러니까 얘를 하나를 예를 들어서 얘를 0,0으로 바꾸고 싶어. 그럼 얼마 뺀 거야? x에서 1 뺀 거죠? y에서 얼마 뺀 거야? 2 뺀 거지, 그지? 그럼 여기서 똑같이 1을 빼. 그럼 얼마가 돼? 바라 앞에 4. 여기서 2 빼면 마이너스 3. 얘는 1 빼면 마이너스 3. 여기 2 빼면
마이너스 5죠? 이렇게 바꾸세요. 그럼 평행 이동이 돼요. 그럼 반드시 한 점은 뭐가 돼? 원점이 되지. 그러면 넓이를 구하면 2분의 1의 절대값 4, 5, 20 마이너스 20에 빼기 3, 3은 9니까 왜 맨날 이렇게 나오냐? 2분의 29가 나와요. 알겠어요? 이렇게 구하세요. 괜찮죠? 하실 수 있겠죠? 세 점이 나오면 이렇게 푸는 게 왜 좋으냐면 선생님이 지금 신발끈 공식이라는 거 가르쳐 주긴 할 텐데 이거는 교육 과정에서 풀 수 있는 문제야. 근데 이 점 세 개로 푸는 거는 사실 교육 과정으로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신발끈 공식도 교육 과정에서 나오는 어떤 공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교육 외 과정에서 어떤 과정들의 어떤 이렇게 수학적 뭐를 하다 보면 나오는 건데 그게 넓이를 구해줘. 어떤 식으로 구하냐면 이렇게 구해요. 하기는 신발끈 공식이라 그래서 아무거나 한 점을 잡아. 그래서 1, 2를 쓰면 여기다가 x, y를 쓰는 거야. 그 다음 순서대로 다 써요.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 다음 반드시 처음 쓴 거를 다시 한번 쓰세요. 나중에 이거 얘기하면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알았지? 1, 2를 다시 써. 그 다음에 앞에 2분의 1을 하고 이렇게 할 건데 이건 2분의 1은 좀 나중에 합시다. 그 다음 절대값으로 하고 이렇게 곱하는 거야. 이렇게 곱하면 얼마야? 요거랑 요거랑 곱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5.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4죠? 이렇게 곱하고 하나는 이렇게 곱하세요. 이게 마치 뭐 같아? 신발끈처럼 보인다 해서 신발끈 공식이라고 해요. 얘가 10이고 이렇게 하면 2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이죠? 요거 3개 더하고 요거 3개 더해. 그러면 요게 얼마냐면 9가 나오죠? 요게 얼마야? 마이너스 20이 나오죠? 이 둘을 빼. 그럼 29가 되죠? 그래서 2분의 29가 돼. 그래서 요거랑 답이 똑같아요. 근데 이거 과정에서 나오는 과정이 아니니까 가능하면 쓰지 마세요. 알겠죠? 반드시 요거 가능하면 요거로 쓰세요. 신발 공식 되게 멋있는 것처럼 많이 쓰는데 선생님은 이거 교육 과정이 아니라서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여기까지 질문. 자, 직선의 방정식, 이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점, 직선, 원까지를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한테 제일 까다롭게 만드는 게 뭐냐면 그 말이 지금 수업에 쓰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지금 사실은 기억이 안 나네. 이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자취의 방정식이 원의 방정식 들어가면 이제 많이 쓰여요. 앞에 보고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건 뭐냐면 결과가 뭐냐면 식으로 나와. 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점이 나오기도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식으로 나오는데 그게 뭐로 나오냐면 잘 봐. 이거 어렵다 그랬어. 결과가 반드시 도형의 방정식으로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도형의 방정식으로 나와요. 그럼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건 뭐냐? 어떤 조건이 주어지고 이 조건에 맞는 도형을 구해라 이런 문제야. 조건에 맞는 도형을 구하세요. 그게 이제 자취의 방정식이야. 그럼 그걸 따라가는 건데 이제 직선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누구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두 개의 직선을 줘. 어떤 거랄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y는 2x 플러스 1이라고 하고 얘는 마이너스 수직이 되니까 안 되겠지? 마이너스 얼마로 할까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 여기 2분의 1x 그럼 얘는 3x 마이너스 3x 뭐 이런 직선이 있다고 쳐보자. 그럴 때 즉 다시 말해서 2를 지나고 기울기가 2칸 갈 때 1칸 가는 이런 거랑 여기 마이너스 2를 지나고 기울기가 3으로 가는 이런 게 있어요.
이럴 때 이 각을 2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이런 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각을 2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알겠어요?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보자. 너 왜 수업할 때는 많이 놀았잖아. 맨 뒤에 앉아서 그러지 말고. 둘 다 까맣게 오지. 셋이네 까맣게 오고. 뒤에 앉아서. 자, 이 직선의 방정식 이걸 만족하는 어떤 점을 하나 두는 거야. P라고 두고 이 점은 동점이라고 둬요. 동점은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동점은 움직인다라는 거고 이거 좀 어려운 얘기를 해서 그냥 계속 할게요. 하면서도 몇 번이고 설명은 해줄게요. 이 동점이 만족하는 조건을 만드는 거야. 각을 2등분하면 여기까지 이루는 거리랑 여기까지 이루는 거리가 어때? 같을 수밖에 없죠. 그럼 점의 거리가 같은 모든 점들을 찾으면 바로 이 도형이 나와요.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구하면 결과가 아니라 뭐가 나온다? 결과가 뭐로 나온다? 도형의 방정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거를 2분의 1x 더하기 1 마이너스 y는요. 요거 2 곱해주면 x 더하기 x 빼기 2y 더하기 2는 0이라는 직선과 여기가 3x 더하기 y 더하기 2는 0 이런 직선이 있는 거지. 그러면 이 점을 만약에 이거 뭐 이렇게 좀 여러분 헷갈리면 만약에 a, b라고 해보자. x 대신에 a 쓰고 y 대신에 b라고 쓴 거야. 그럼 이 a라는 a, b라는 점은 이 직선까지의 거리와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어떻겠어? 같겠죠. 그럼 방정식이 나와요. 거리를 어떻게 구하냐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니까 요거 x 앞에 있는 거 제곱, 요거 y 앞에 있는 거 제곱. 절대값에 요걸 x에다 집어넣고 요걸 y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a-2b 더하기 2는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여기도 구하면 x 앞에 있는 거 제곱, y 앞에 있는 거 제곱해서 더하면 루트 10 나오고 절대값 3a 더하기 b 더하기 2는 이렇게 나와요. 이 거리가 같다고 알았어요? 그러면 요거 이제 루트 10이니까 루트 10의 절대값 a-2b 더하기 2는 루트 5에 요거 나눌까? 요거 나누자. 루트 2로. 이렇게 되겠죠? 선생님이 x 대신에 누구 쓴 거야? A. y 대신에 누구 쓴 거야? A. 그러니까 식이 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걸 다시 x, y로 바꿔볼게요. 자, 절대값은 절대값 a는 절대값 b입니다. 이거 어떻게 푸냐면 a는 플러스 마이너스 b 이렇게 풀죠? 네. 이렇게 풀어요. 둘이 같다는 건 부호가 같거나 부호가 반대거나. 알았어요? 절대값이 같다는 거. 그래서 요거를 루트 2에 x 마이너스 2y 더하기 2가 3x 더하기 y 더하기 2랑 같습니다와 루트 2에 x 마이너스 2y 더하기 2가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랑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풀어요. 왜 두 개 나올까? 각을 2등분하면 요거 거리가 같은 점은 요 직선도 있지만 여기도 하나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요거 하나와 요거 하나를 구한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 식으로 나왔지? 근데 잘 안 없어져요. 그냥 방정식으로 나와. 그래서 반드시 방정식으로 나온다. 자취의 방정식은 이 조건에 맞는 식을 만드는 그게 좀 과정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취의 방정식 문제가 좀 까다로우니까 조금 신경 써서 열심히 하세요. 자, 원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제 원도 자취의 방정식으로 풀어요. 잠깐만 책을 좀 보자. 재원아, 숙제 36페이지까지.
그 다음에 189번부터 200번까지. 알았지? 자, 원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에서 원의 정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 점에서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이에요. 한 점에서 거리가 같은 점. 자, 원은 뭐와 뭐가 중요하다? 자, 알 것 같아. 어? 원점. 다시 원은 배웠죠? 반지름. 중심과 반지름. 반지름 순으로 중요해요.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반드시 뭐는 알아야 돼? 중심 중심과 원점 중심과 뭐를 알아야 돼? 반지름. 반지름을 아세요. 알겠어요? 반지. 자, 도형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중심 찾고 반지름 찾고. 알겠어요? 예. 그 다음에 무언가 하셔야 돼요. 자, 이 한 점을 A, B라고 합시다. 잠 깨니까 장난치고 졸리면 하고 그럼 되겠어? 알겠습니다. 너는 계속 까불고.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 A, B가 있어요. 거리가 같은 점들을 찾으래. 이게 바로 이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 도형의 방정식, 자추의 방정식이에요. 알겠어요? 자추의 방정식을 할 때는 어떤 점이 있어. 이 조건을 만족하는 점. 자, 다시 정확하게 해보자. 이게 좀 어려우니까 잘 해보세요. 조건을 만족하는 점을 동점이라고 해요. 동점이라고 놓고 동점은 움직인다는 뜻이야. 움직이는 것 고정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A, B보다 X, Y라고 놓는 게 좋아요. 변하니까. 됐어?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 어떤 점이 있어. X, Y. 요 거리가 있겠죠? 요 거리가 항상 어떻대? 항상 일정하대. 이 X, Y라는 점 중에서 거리가 같은 점들을 다 모아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 거리를 보통 우리가 R이라고 놓자. 그래서 거리를 R이라고 놓고 이 한 점은 사실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동점 하나를 만들어서 이 거리가 R이 되도록.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해? X에서 A 빼서 제곱하고 Y에서 B 빼서 제곱해서 루트 씌우면 되죠? 네. 이게 얼마가 된다고? R. 이게 R이 되도록. 이렇게 놓는 거예요. 따라서 양변 제곱하면 이런 식의 방정식이 나와요. 이거를 우리가 원의 방정식이라 그래요. 어때? 선생님이 지금 어떤 자취에 대한, 자취라는 건 발자취라는 단어 알지? 자취요. 남는 거야. 이게 걸어가고 흔적이야, 흔적. 흔적을 쫓아가 보면 어떤 식이 나와 라는 뜻이 자취의 방정식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한 점에서 거리가 같은 점들을 쭉 따라가 봤더니 그 식이 나왔어. 그 식을 갖다 우린 뭐라 그럴 거야?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취의 방정식을 구한 거예요. 자, 따라서 예를 들어서 x-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이 9 이러면 이건 원의 방정식이죠? 네. 중심이 어디야? 1, 마이너스 2. 그렇죠. 중심이 1, 마이너스 2고 반지름은 얼마예요? 3. 3인 거 알겠죠? 반지름은 항상 양수로 정해져요. 알겠어요? 예. 반지름이 0인 원이 의미가 있을까? 아니요. 반지름이 0인 원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지름은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0이어도 상관은 없지만 의미가 너무 없어서 반지름은 0이 아니라고 하면 돼요. 반지름이 음수일 수 있을까? 네. 이건 더더욱 안 돼요. 반지름은 우리가 원점에서 거리를 의미하는데 거리는 항상 양수거든. 근데 거리를 음수로 잡는 건 의미가 없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반지름은 항상 0보다 큰 값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럼 요렇게 해서 우리 원의 방정식을 구했어요. 자, 그럼 이제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이제 여러분한테 계속 나오겠죠. 원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와. 자, 요거 하기 전에 도형적인 의미로 넘어갑시다. 원 하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최소 점이 몇 개 필요할까? 오, 개. 그렇죠. 3개예요. 3개. 3개예요. 점이 3개가 있어야 돼. 그럼 점 2개를 지나는 원은 몇 개나 그릴 수 있어?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몇 개 그릴 수 있을까? 한 개, 두 개, 여러 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아까 그 선생님이 3개 필요하다 그랬으니까 개. 무수히 많이 그릴 수 있어요. 나이스. 아, 요렇게도 그릴 수 있겠죠? 아, 이렇게도 진하게 그릴 수 있죠? 이쪽으로 지나도 그릴 수 있죠? 점점점 작아질 수도 있고 점점점 키울 수도 있죠. 그래서 뭐 여기에 점이 고정은 됐지만 그릴 수 있는 원의 개수는 몇 개다? 무한히 많아요. 여러 개. 무한히 많아요. 따라서 두 점 갖고는 한 원을 결정할 수가 없어요. 없어. 머릿속에 잘 기억해봐. 한 원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점이 최소 몇 개 필요하다? 세 개. 3개가 필요해. 이 얘기는 원의 방정식을 알기 위해서는 정보가 몇 개 필요하다? 3개. 3개의 정보가 필요해요. 알겠어요? 자, 여기 보이면 알겠지만 중심에 정보가 몇 개 들어가 있어? 세 개. 하나, 개. 2개 들어가 있지? 네. 그 다음 또 다른 정보 뭐고 들어가 있어? 인지람. 반지름 해서 여기 정보가 A가 있고 B가 있고 R이 있어요. 근데 봐, 요거는 한 점에 대한 얘기인데 얘가 정보를 몇 개 준다고? 두 개. 2개 줘요. 근데 일반적으로 한 점은 정보를 하나밖에 안 줘. 얘가 왜 2개를 줄 수 있어? 이 점이 무슨 점이라서? 원점. 중점. 아까 그 중심점. 중심이기 때문에. 오케이. 중심은 한 점이 정보를 몇 개 준다고? 2개. 2개를 줘. 알았어요? 일반적으로 한 점은 정보를 몇 개 줘? 1개요. 하나밖에 안 줘. 알았어요?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구할 때 최소 3점을 알아야 되고. 아셨죠? 네. 그 다음에 뭐를 또 알아야 되냐면 자, 2개만 갖고도 풀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정보가 2개. 어떤 경우냐면 2점을 주고 얘가 지름일 때. 왜 2개 갖고 되냐면 이 2개의 중점을 잡으면 뭐가 돼? 지름이면. 얘가 지름이면 이 2점의 중점이 당연히 뭐가 되겠어? 중심이 되겠죠? 지름이니까. 맞아요? 여러분 원 잘 알죠? 중학교 때 배웠던 원의 성질까지는 몰라도 원에 대해서는 알잖아. 그치? 지름이 있다는 것도 알고, 그치? 반지름이 있다는 것도 알잖아. 그치? 네. 맞아? 오케이. 자, 그래서 2점을 준 거는 두 개의 정보를 준 게 아니라 사실은 3개의 정보를 준 거예요. 그래서 지름에 대한 정보는 사실 3개의 정보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조금 판단을 하셔야 돼요. 따라서 중심 알 수 있고 이 2점까지의 거리 구할 수 있으면 반지름 구할 수 있죠? 네. 그래서 2점이 지름이다. 아, 지름이라는 게 정보로 또 다른 정보가 하나가 더 주어진 거야. 이거의 절반이 반지름입니다. 3개가 주어진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정보들을 알아야 되는지 꼭 기억하세요. 자, 원의 방정식은 중심을 주고 첫 번째 반지름을 주면 알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구해? 자, 요건 진짜 손쉽게 구해야 돼. 네. x에서 누구를 빼? A요. a를 빼고 제곱 더하기 y에서 b를 빼고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과 같습니다. 이렇게 그냥 쓰시면 돼요. 됐죠? 네.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쉽게 구할 수 있다.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뭐 2,3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루트 2야. 자, 그럼 방정식 어떻게 구해? X 마이너스 2의 제곱. Y 마이너스 3의 제곱. 은 2.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원의 방정식 구할 수 있어요. 자, 원의 방정식을 조금 더 연구해 보자. 여기까지 해야 여러분이 숙제를 풀만 하죠. 자, 보자. 얘를 풀었어. 다 풀어. 자, 보자. 조금만. 이렇게 계속 집중을 못하고 계속 딴짓을 합니까? x제곱 정확히 빼기
x 더하기 a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by 더하기 b제곱 또 r제곱 이쪽으로 넘기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됐어요? 네. 자, 차수별로 보는 거야. 문자가 x, y 두 개 있지? 네. 그리고 차수별로 보면 x 제곱 하나 있죠? 네. 그 다음에 x에 1차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그거를 우리가 ax라고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y제곱 있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자. y제곱 먼저 쓰고 그 다음에 1차가 있고 y의 1차도 존재하죠? 네. 그러니까 by 그 다음 요거는 나머지는 상수지. 요건 c라고 쓰면 이게 원의 방정식이 돼요. 네. 이렇게 생긴 방정식은 반드시 원의 방정식이 돼요. 알았죠? 자, 원의 방정식의 특징은 x제곱 앞에 개수랑 y제곱 앞에 개수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부호랑 값이 같아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x 제곱 더하기 3y 제곱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가고 있어. 이거 원의 방정식 될까 안 될까? 돼요. 돼요. 3으로 나눠주면 돼요. 안 돼요. 3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알겠어요? 네.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나중에 가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초반의 문제에만 몇 번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이거 바꾸는 건 당연히 돼요. 풀었으면 되니까. 알겠어요? 네. 근데 여기서 이거 바꾸는 건 안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걸 문제에서 내. 그걸 문제에서 내요. 어떤 식의 문제를 내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봅시다. 잠깐만 선생님이 좀 기억을 해야 돼서 만약에 여기가 3이야. 얘는 원의 방정식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왜? 돼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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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못 나눕니다. 돼요. 돼요. 못 나눠요. 돼요. 못 나눠요. 됩니다. 돼요. 안 됩니다. 얘는 원의 방정식이 안 돼요. 안 돼요.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3이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앞부분에서만 나오는 문제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거를 막 이렇게 뭐 루트 씌워가지고 정리해주고 그러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 이건 여러분이 그냥 풀어나가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두 가지를 해봅시다. 얘와 얘가 다 이게 형태이지. 맞아요? 네. 요걸 일반형이라 그러는데 요것도 일반형이고 요것도 일반형이죠. 네. 근데 얘도 원의 방정식이 될 수 있고 얘도 원의 방정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안 된다는 거야. 왜 안 되냐면 보자. 둘 다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여기 2x 여기다 쓰고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y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3을 넘겨. 네. 여기도 y제곱 더하기 2y하고 여기다가다가 마이너스 3을 이렇게 넘겨요. 네. 원의 방정식을 만들 때는 반드시 뭘 만들어야 되냐면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 돼요. 네. 그쵸? 그럼 여기 x제곱 더하기 2x 있으니까 얼마 있어야 돼? 완전 제곱식 되려면 1 있어야 되지. 여기 얼마 있어야 돼? 1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1하고 있으면 2가 필요한 거지. 네. 이 식이 같아지려면 여기다가 1 더하고 여기다 1 더하고 여기는 2를 더하시면 돼요. 네. 마찬가지로 여기도 2를 더하고 여기도 2를 더하고 여기도 2를 더하시면 돼요. 그죠? 네. 그러면 이쪽 식은 어떻게 바뀌냐면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의 제곱은 5가 되죠? 네. 됐습니까? 네. 중심 얼마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죠? 반지름 얼마야? 루트 루트 5가 되죠? 그런데 여기는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 돼요. 반지름의 제곱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없다? 반지름 제곱은 마이너스가 될 수 없다. 없죠? 그러니까 얘는 원의 방정식이 나오질 않아요. 알았죠? 네. 순전히 앞에서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서 어떤 게 원의 방정식이 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면 빨리 그냥 완전 제곱식 하세요. 네. 그러면 뒤에 상수가 이쪽 반지름이 음수가 나오거나 0이 나오면 걔는 아니야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알겠죠? 네. 조금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면 원의 방정식 들어가고 나면 이런 거 절대로 안 써요. 다 이쪽 거 쓸 거야. 진짜요? 믿습니다. 진짜요? 물어본 거야.
미안, 선생님이 조금 더 할게. 갑자기 네요. 진짜 안 됩니다. 네요. 오버타임 봐주세요, 노노노. 자, 죽을 것 같아요. 안 돼요. 몇 시에요? 걱정은 이거 이거까지 하고. 쌤 몇 시에요? 조용. 국정원에서 찾아. 지금 몇 시에요? 정은 그래서 형님이니까 찾아오고. 자, 요거는 조금 이따가. 몇 시에요? 10시 넘었어. 안 넘었어. 한참 남았어. 타임이. 자, 원의 방정식 구할 때 중심하고 반지름 알면 바로 구할 수 있죠? 네. 두 번째, 세 점이 주어지면 세 점을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세 점을 주어 세 점. 뭐 예를 들어서 x1, y1, x2, y2, x3, y3. 이렇게 세 점이 주어지면 여기에 하나씩 대입해서 a, b, r을 구하셔도 되는데 이거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다 넣으세요. 알겠어요? 네. A 세 점이 주어지면 어떤 방정식을 이용해? 일반형을 이용하세요. 연습해 보세요. 숙제 있으니까 네. 여기다가 넣어서 A값, B값, C값만 구하면 이 방정식이 되고 얘를 가지고 완전 제곱식 형태로 바꾸시면 돼요. 알았죠? 간혹 가다가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간혹 가다 세 점을 주어졌는데 이건 좀 사실은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말하기가 좀 애매하기는 해. 근데 알려주세요. 되면 그러니까 생각해서 딱 되면 하세요. 세 점이 주어졌는데 여기다가 해서 연립방정식 구하는 게 어렵진 않은데 시간이 많이 걸려. 알았어요? 네. 근데 간혹 가다가 그래서 어떤 문제를 주냐면 세 점을 줬는데 느낌이 좀 이상한 문제가 있어. 수직인 경우. 네 점? 수직인 경우에 원의 방정식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얘의 기울기와 얘의 기울기를 곱했더니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 아셨죠? 네. 얘랑 얘랑 기울기의 곱이 얼마가 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 되면 수직이에요. 네. 수직이면 직각삼각형의 외심이 어디에 놓여? 혹시 알아요? 빗변의 중점. 여기가 원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나 말한 걸 좀. 알았어요? 그러면 빨리 빗변 찾아서 중점 찾고 요점에서 요점까지 거리만 구하면 반지름이 나와서 이거 그냥 쓰시면 돼요. 이게 훨씬 빨라요. 알았죠? 그러니까 세 점이 나올 때 근데 이거를 확인해봤더니 아니야. 그래서 다시 여기로 가는 게 사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선생님이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 어떤 게 더 좋다. 이거는 풀면서 감각을 해보세요. 하다 보면 두 점만 보고도 기울기가 어느 정도 눈에 보일 때가 있어. 그러면 이거 왠지 수직일 것 같아. 그러면 두 점 찾아서 수직 찾고 그러면 빗변의 중점에 중심 놓고 하면 금방 구해져요. 알았죠? 안 그러면 세 점을 여기다 대입해야 돼. 됐죠? 네. 자, 중심과 반지름을 알면 원의 방정식 구할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조건을 하나 주기 시작하는 거야. 이 조건에 따라서 문제가 정해지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 숙제해야 될 내용이에요. 첫 번째가 x축에 접하는 원이야. x축에 접하는 원이 원의 방정식의 문제예요. x축에 접하는 원은 몇 개 그릴 수 있을까? 두 개. 여러 개? 오! 재원이가 찍는 게 잘 맞아. 아니 감각이요. 수학감. x축에 접하는 원은 이쪽에 하나 그릴 수 있고 이쪽에도 하나 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두 개 나오겠죠? 이거 본 거 같은데. 알겠어요? y축에 접하는 원은 저거 의미잖아. 두 개 나와요, 두 개. 자, 그러면 x축에 접하는 원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한번 이렇게 봅시다. 여기 이렇게 그냥 대충 잡아보고 알았죠? 네. x축에 접하면 이렇게 접하는 거야. 요 점을 a, 그냥 b라고 중심이라고 잡아보자. 그쵸? 그럼 요게 여기까지가 a죠. 원의 접선이라 그러고 이거 접선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접선이라 그러고 접선하고 중심하고 이으면 수직인 거 알죠? 예. 그렇죠? 그럼 요 길이가 얼마야? 반지름이요. 반지름 b예요, 이게 반지름이랑 같아. x축에 접하는 원은 y 값이 반지름이에요. 이해됐어요?
네. x축에 접하는 원은 중심의 y값이 반지름이랑 같아요. 따라서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b제곱 이렇게 놓고 푸시면 돼요. 네. 됐죠? 네. 마찬가지로 두 번째 y축에 접하는 원은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가 a, b라고 하면 여기다 x축이라 해보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죠? 예. 그래서 a가 반지름이에요. 이해됐어요? 네. 따라서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a제곱 이렇게 놓고 푸시면 돼요. 그럼 정보가 한두 개만 더 있으면 그냥 간단하게 풀려. 이해됐죠? 네. 그러니까 x축에 접하는 원도 정보고 y축에 접하는 원도 항목. 정보예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놓고 푸시면 돼요. 세 번째가 좀 까다로운데 x,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게 있어요. 정보는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이 요거는 조금 신경 써서 푸세요. 네. x,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건 여기에 접할 수도 있고 네 가지가 그려져. 여기에 접할 수도 있고 여기에 접할 수도 있고 여기에 접할 수도 있겠죠? 맞아요? 그럼 여기를 a, b라고 나가. 보자. 그러면 여기가 얼마인 거야? 여기가 a인 거죠? 여기가 얼마인 거야? B. 여기가 b인데 a랑 b랑 어때? 같아요. 같죠? 자, 여기를 a, b라고 놓읍시다. 여기가 a죠?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b죠? 얘는 a랑 b랑 같아 달라? 갈라요. 같아요. 갈라요. 같아요. 요건 좌표기 때문에 달라요. 뭐야? 왜냐면 a는 음수고 b는 양수. 양수예요. 부호가 달라요. 알았어요? 오늘 진짜 여러분 수업하는 태도가 정말 안 좋네요. 그죠? 자, 요거 a, b라고 합시다. 여기가 a고 여기가 b죠? 맞아요? a랑 b랑 어때? 같아요. 부호도 같고 크기도 같아. 알았어요? 여기는 a, b니까 여기가 a고 여기가 b죠? 네. 그래서 a랑 b랑 크기는 같은데 부호가 다르죠? 맞아요? 따라서 x,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요축, 즉 1사분면하고 3사분면은 a, b가 a랑 b랑 같고 반지름하고도 같아요. 아셨죠? 반지름하고도 같아요. 물론 이거의 절대값이어야 되는데 여긴 양수니까 여기는 a와 b가 같고 반지름 알고 같다 이렇게. 여기는 a하고 마이너스 b하고 같고 이게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그냥 식을 놓으면 여기는 x-a의 제곱 더하기 y-a의 제곱은 마이너스 r의 제곱이든 r의 제곱이든 제곱은 똑같아서 그냥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1, 3, 4분면 여기랑 여기는 그냥 이렇게 놓고 풀면 돼. 네.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 요거까지는 하자. x-a의 제곱하고 y 플러스 a의 제곱 이렇게 부호를 다르게 놓으셔야 돼요. 2, 4, 4분면은 반드시 여기랑 여기의 부호가 어떻다? 여기. 얘랑 얘랑은 a와 b의 부호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길 마이너스로 놓으면 여길 플러스로 놓고 얘랑 얘랑 부호가 반드시 다르게 나야 돼요. 얘는 같게. 그럼 문제의 조건에 맞춰서 음수가 나오면 음수가 나올 수 있고 양수가 나오면 양수가 나와서 1사분면인지 3사분면인지 결정되고 얘는 2사분면인지 4사분면인지가 결정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요 문제는 조금 헷갈려요. 요 문제는 쉬운데 요 문제는 x축에 접한다. 요건 간단하게 외우면 돼. x축에 접한다. b값이랑 중심의 b값이랑 반지름이랑 같다. y축에 접한다. 중심의 a값이랑 반지름이랑 같게만 놓으면 돼요. 알겠죠? 근데 x, y축에 동시에 접하면 위에 걸 쓸지 부호를 같게 놓을지 부호를 다르게 놓을지 두 가지 경우로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죠? 요것만 좀 정리해 놓으세요. 그러면 금방 풀릴 거예요. 나머지는 해보면서
계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기본적인 문제들은. 오케이, 질문 있어요? 야, 꼭 얘기를 해야지 갑자기 수업 태도가 조금 조용해지고 그러는 거냐? 아, 이놈 똥강아지도 정말.